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내일입니다. 그런데 친문, 반문, 여기에 호문, 도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경선 이슈가 온통 문재인 전 대표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새누리 전당대회 때 도로 침박이라고 비난했던 게 무색해 보입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의 김만우 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민주의 전당대회 내일입니다. 추미애 의원이 있고 이종걸 의원이 있고 이제 김상곤 전 교육감이 있고 저거부터 여쭤볼게요. 누가 제일 유력한가요? 지금 하루 앞두고 있기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그동안 분위기를 주도했던 쪽은 추미애 의원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나머지 두 사람이 추격해오는 양상이었는데 이제 하루 남기고 마지막까지 이미 투표가 부분적으로 진행된 것도 있죠. 네. 마지막까지 누가 추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추미애 후보가 좀 앞서 있다는 분위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당의 양적 질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친문 세력이 네. 압도적인 상황에서 친문을 대표할 만한 세력들이 지금 이제 추미애 후보를 지원을 하고 있는 면에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에 이런저런 토론회를 보니까요. 어제 KBS, SBS 합동 토론회에서 마찬가지였었고, 두 후보가 추미애 후보를 향해서 공격을 세게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앞서 있는 것이 추미애 후보가 아닌가. 네. 그런 두세 가지 정황 속에서 현재까지는 앞서 있었는데 네. 두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당대표 경선 많은 국민들이 내일 하는 줄도 모르실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회적 이슈도 많았지만 특히 어떤 경제 정치적 이슈를 담보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새 후보보다 문재인 전 대표만 보인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친문에다가 호문, 도문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친박을 둘러싼 탈박, 진박, 무슨 박 난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친문을 둘러싼 다양한 용어가 나오는 것이 사실상은 새누리당의 친박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누리당 총선을 앞두고 친박 논란 벌어졌을 때는 그게 과거의 권력이니까 조금 한번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은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차기 유력 대선 후보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자세하게 정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비가 안 된다면은 상당히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왜 다른 게 쟁점이 되지 않고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느냐 흔히 문제를 제기하죠. 특히 정책적인 쟁점이 왜 안 되느냐 그러는데요. 사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정책이 쟁점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개 당에서의 정책적인 방향은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정치 전략을 둘러싸고 이제 당의 이제 갈등이 되게 재현이 되고 논란이 제기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현재 더불어민주당 상황이 김종인 비대위 대표 체제 아닙니까? 비대위 대표 체제는 그 전에 당 내부에서 문재인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부분적으로는 탈당까지 생겨가지고 국민의당이 생겼죠.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정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 내부에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의 문제, 개파의 문제, 어떻게 위원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현실적으로 이번 전당대회하고 당 대표를 둘러싼 경선에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친문, 반문은 알겠는데 호문, 도문은 뭡니까? 도문 뒤쪽 얘기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네. 다시 도로 문재인이다. 네. 그런 얘기고요. 호문은 뭡니까? 문재인 이름을 팔고 다닌다. 호가호위한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데 문재인 대표를 그런 식으로 팔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된다. 네. 해가지고 비판적으로 지적할 때 아마 네. 호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TV 토론회에서도 차기 대선 전략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는 상황이 연출되는가 하면 또 특정 계파를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3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져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 판단을 설령 3자 구도라 하더라도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여러 차례 누차 말씀드렸는데 같은 학교 출신들의 코치 선수들로 독식한 동종교배입니다. 친문 독식 구조와 똑같습니다. 새 후보들 호남 민심 회복을 놓고도 말이 전혀 달랐습니다. 호남의 민심 복원이라는 점에 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광주 호남 정신을 사실은 이제 소홀히 하고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호남 대표가 되겠다고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남 대표가 되면 대선 필패한다. 명백한 지역주의 조장이라고. 방금 언급된 삼자구도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삼자 구도는 이제 여당에서 대표 후보가 한 사람이 나오고 네. 야당은 현재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에서 나올 수 있는 한 사람이 있겠죠.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 명이 나오고 그래서 야당에서 두 명이 나왔을 때 삼자 구도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자 구도를 우려하는 쪽은 1대1 대응 구조를 만들어야 승산이 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구조가 문재인 전 대표를 위한 당으로 돼버린다면은 다른 야권 세력과의 통합이라든가 위원 확대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최근에 와서는 양자 구도로 만들 수 있느냐, 삼자 구도냐의 문제가 아니라 삼자 구도를 넘어선 사자까지 나가는 다자 구도도 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사실 현재 여권도 반드시 한 사람으로 단일화된다고 지금 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새누리당 상황도 그렇고 그 여권 출신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단순히 여야가 1대1 붙는 양자냐 아니면 삼자 구도가 되냐 네. 이것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지금 변수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전당대회 변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친문 관련된 이슈들인데 또 실제 권역별 최고위원들 뽑고 있는데 뽑힌 사람들 보니까 또 다 친문이에요. 예, 권역별로 결론 지금 났죠. 네. 났는데 현재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기결이 된다면 이른바 친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보자면은 네. 우선은 일단 현재 더불어민주당 구조가 지난번에 국민의당에서 빠져나간 상황에서 나머지만 남아있기 때문에요. 대표로 네.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 제주, 지금 서울을 대표하는 김영주 의원이 지금 서울, 제주 권역을 합해서 있고요. 네. 경기, 인천 전해철 의원 역시 이제 참여정부 때 일했던 사람이고요. 호남은 전라북도 출신의 김춘진 전 의원이죠.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당 후보에게 패했습니다만은 네. 전라 남북들 합한 대표 이제 최고위원이 됐겠고. 치과 의사죠. 네. 그렇습니다. 영남은 이 부산의 최인호 의원이 이번에 당선이 됐죠. 초선으로요. 그래서 영남을 대표하는 쪽이 됐는데 대체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당 내부에서 이른바 친문 진영이 아닌 쪽과의 경쟁에서 이겼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친문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자연스러운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상당히 조직적인 활동 능력이 강합니다. 네. 강하고요. 현재 그 당원을 구성하고 있는, 특히 그중에서 비중이 많은 권리당원을 구성하고 있는 세력들이 지난번 분당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표를 지원하는 세력들이 많이 가담했지 않습니까? 네. SNS를 통한 인터넷을 통한 당원이 10만 정도가 늘었죠. 아마 그래서 이후에 투표 과정에 참여하더라도 네. SNS를 통한 투표 과정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부 싸움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얘도 한쪽 계파 이미지가 강화됐을 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해서 문재인 비대위 대표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지적을 해오고 있죠. 네. 자, 이른바 문심 전당대회 관련해서 김종인 대표가 우려를 표시했어요. 일기 계파가 전체를 다 쓸어잡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것 같다. 해석을 좀 해주시면요. 되게 이미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만은 이종걸 전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이 당대표 나가려고 할 때 당신이 승산이 없는 게임에 왜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네. 말렸다는 얘기가 이미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는데 아마 그때도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대체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문 진영이 압도할 것이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본인이 앞으로 당대표를 두더라도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 목표를 내서 하고 싶다. 두 가지 목표가 뭐였느냐? 하나의 당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패권을 장악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정당 정치가 제대로 갈 수 없다. 네. 본인이 경험했던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배하는 그런 권력 구조가 안 된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두 가지를 맞물려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헌을 뭔가 쟁점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뭔가 활동을 해보지 않을까 그런 짐작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번 경선 과정에 나온 말 중에 무난히 대선 후보가 되면 무난히 대선에서 진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특히 이정걸 후보가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뭐 경쟁 세력도 없고 독주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 세력만 지지하는 세력이 지지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네.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과거에
이회창 후보가 이회창 총재라고 해가지고 이회창 총재의 당이 돼가지고 네. 나중에 가다가 한 거의 3년 반까지는 독주하다 결국 나중에 졌지 않느냐 이런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뭔가 당의 역량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지점이 하나 있고 네. 또 나중에 통합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한 세력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세력이 가담해서 통합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후보의 경우에는 설령 3자 구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이 경쟁력이 강화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주류의 입장에서 추미애 의원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군요. 자, 김종인 이제 비대위 대표면 내일이면 이제 물러날 텐데 나가면 아무래도 이제 새 지도부와 좀 각을 세울 것 같고 여기서 또 확장해서 보면 뭐 제3의 뭐 야권 재편에 앞장설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그런 개연성이 큽니다. 일단 김종인 대표의 움직임 자체도 그렇죠. 전에는 본인이 킹메이커는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무슨 역할이든가 정치 발전 역할을 하겠다. 그 무슨 역할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관철할 수 있는 거다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뭔가 개헌을 해가지고 여야를 넘어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고요. 김종인 대표 한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권에서도 지금 이정현 대표 체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아직 확실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변수가 이동성을 만들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당 쪽에서도 박지원 지금 비대위 대표가 계속해서 플랫폼 형식으로 모든 밖의 사람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손학규 전 대표든 아니면 지금 단체장을 하고 있는 심지어는 박원순 시장이든 이런 사람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겠습니다만 황지용 의원과 내부에서 한번 조금 거친 말이어가는 갈등이 있었었죠. 그것도 전에요? 황지용 의원은 확실하게 제3지대를 만들어버리자. 라는 식의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만 현재는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중심으로 갖춰야 그것도 가능하다.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각 영역에서 뭔가 변동의 가능성이 두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김종인 대표 저는 일정한 역할이 있고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후에 지금 후반기 때 정계 개편의 움직임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계 개편 한다면 워낙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만 간단하게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현재의 정당 체제가 그대로 안정적으로 갈 수는 없다. 새누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간에 국민의당이든 간에 어느 쪽이든 간에 한두 개는 적어도 흔들릴 것이면서 새로운 뭔가 모색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